네, 빅피처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장 보시면서 현기증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변동성이 왜 이렇게 요란하게 나오고 있는 걸지 큰 그림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저희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플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을까? 그 부분 먼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이제 어제 이제 인플레 관련된 이제 언급을 한 거는 네. 이제 미국의 채권왕이라는 사람, 군드라운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증시가 극단적으로 고평가돼 있다. 인플레 위협이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망이 뭐냐면은 5월이나 6월쯤에 3%에 도달할 수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5월, 6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 5월, 6월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4, 5월 정도부터는 증시가 상당히 좀 이제 난코스에 들어간다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아니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당장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채권왕이잖아요. 주식왕이 아니죠. 채권항인 게 포인트인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식 비싸니까 채권 사세요 이 소리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때 금리 인상 가능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제가 뭐냐면은 경기 회복이 상당히 빨라질 것 같다라는 전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그 어떤 그 문구만 보고 당장에 뭐 이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근래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부분인데 그림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번에 이제 심리적 지지선을 10포인트 정도로 봤거든요. 네. 거기를 넘어선 이후로 급등을 쭉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세트 양봉 예, 나오네요. 지금 이제 네. 11.32까지 왔는데 네.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그 금리가 실질 금리가 올라간 효과가 있죠. 이건 인플레이션을 억제합니다, 오히려. 아, 예.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인플레가 단기적으로는 억제된다.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보다는 사실은 우려감이 있다면 이거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금리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 국채 수익률도 제가 보기에는 12포인트 전후해가지고는 한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단기 마지노선으로 예,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달러가 또 올라가고 있죠. 네. 달러 지수도 요즘에 올라가는 그림 잠깐 달러 보시면은 볼까요? 네. 달러 지수 선물을 보시면은요. 요즘에 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유동성 정책은 끝나지 않았는데 달러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유동성이 끝났다라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유로화랑 파운드화가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네. 달러도 뭐 이제 가령 이제 그 91포인트, 91.5포인트 정도 이상 올라가 주면은 그러면 하방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달러가 그 하락 중인지 아니면은 상승 반등이 된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화랑 파운드화가 요즘 빠진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또 반등이 나올 만한 것까지 왔거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달러도 또 빠질 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은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크게 뭐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바이든이 어제 14일 날 부양한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품이냐 그러면 거품이다. 근데 거품을 볼 거냐? 아니다. 비눗물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비눗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면은 거품, 이 그 증시 거품이라는 것은 계속 커지는 거고요. 증시가 거품이 있으니까 매력적인 시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살피시면서 뭐 조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닥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요지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금리가 이제 갑자기 상승한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보다는 유동성이 조금 축소가 될 수가 있겠다. 통화 긴축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정도로 연준이 테이퍼링 예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증시에 녹아들 가능성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리 상승보다는. 저는 2분기 중반부터 벌써 이제 시장은 좀 난코스 들어간다 보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굉장한 난코스일 겁니다. 하반기는 굉장히 굴곡질 거고 그게 예. 4월부터 시작될 하락이 거라는 아니라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것 그런 같고요. 굴곡진 매매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연준의 금리보다도 이제 바이든발 부양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럼 추후에 부양안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비눗물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다면은 네.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흔들릴 걸 보고 그 시기를 2분기 중반부터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네, 거기에 대한 우려는 너무 크게 반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퓰리즘화 돼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상당히 시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일단 교통정리했잖아요. 재개 예. 안 하겠다라고 일단 선을 예. 긋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큰 손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 네. 근데 지금 개인들 매수는 엄청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강하게 오늘도 들어오고 유입되고 요즘에 있어요. 뭐 네. 고객 예탁금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고객 예탁금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이 거의 뭐 70조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사상 최대치까지 들어왔죠. 그러네요. 네. 뭐 이제 뉴스 보면은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즘 다 주식, 헤드라인 예, 뉴스더라고요. 주식을 이제 네, 한다 주식 뭐 열풍. 굉장히 이제 걱정 섞인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개인들이 공매도가 금지가 연장이 될 거라는 기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공매도 금지 되기 전에 네네. 그 조금이라도 마지막 랠리를 한번 내 걸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심리를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여유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3월 15일까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조라면은 한 2월 정도부터는 개인 매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월부터요. 이제 요번에는 그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확실히 줬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2월에는 개인 매도가 좀 출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뭐 증시 변동성이 좀 가능한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는 방향성은 미국 증시에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개인 매도가 출회된다 할지라도 네.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면은 그걸 또 단기간에 또 금방 또 회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뭐 공매도가 연장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기조적인 어떤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회복 탄력성이 뭐 더 좋을 수 있다 아니면 꺾일 거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우 21선으로 보시는 게 맞으세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대응을 하면 되지. 당장에 뭐 공매도 제거가 연장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증시 우리나라 증시 완전 폭락이다.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알아요. 그때 가서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봐야 동향을 되기 따라서 때문에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그렇게 당장에 지금 예상하기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동학개미가 애국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와 함께 또 연장 쪽으로 추진하자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공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들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를 안 주고 지금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민인데 공매도가 있어야지 사실상 매수 기회도 또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겠어요. 좀 찬성을 합니다. 소신 있는 발언, 네, 신규 전문가는 찬성, 네라고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 주셨고요. 다음은 저희 쿠팡 얘기 좀 해볼까요? 나스닥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네, 쿠팡 상장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오늘 뜨거운데 예. 이 종목들을 따라잡기는 너무 부담스럽게 오늘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어제 오후부터는 반응이 있었는데 예. 정상적인 어떤 종목들의 반응이라고 일단 보시는 건지 네,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제 주목하는 회사이긴 했는데 네. 언제 상장하나 했는데 우리나라를 비껴서 외국으로 상장을 한다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뭐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이제 예비 심사 통과했으니까 뭐 거의 될 거로 봐야 되겠고 기업 가치는 27조에 32조 굉장히 좀 넓죠 범위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적자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적자 때문에 이제 네. 기업 가치를 과연 얼마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내년 흑자 전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또 높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쿠팡의 기업 가치보다도 이제 쿠팡의 현재로서는 테마주가 형성됐다 봐야 돼요. 총알 배송과 관련된 예, 테마주들. 예. 그래서 뭐 예. 가령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통과됐다고 그래서 뭐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물량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그럴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실제 수혜라기보다는 네. 이제 하나의 테마주로 봐야 되겠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많이 뭐 이제 거의 대장주 같아요. 예, 쿠팡 물류 기업이고 KTH는 지금 쿠팡이 쿠팡 플레이 시작했잖아요. OTT 쪽에서. 예, 네. 그쪽에서 이제 그 협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인포마크는 지금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래요. 아, 예,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이제 쿠팡에 가지고 투자를 또 있으니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랑 관련 지어 가지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거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도 있고 뭐 제주도 가고 예, 있고 뭐 다날도 가고 뭐 분주해요, 수혜주. 대형 포장도 가고 뭐 가는데 네. 지금 대장주는 보니까 동방이 일단 대장주를 좀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나 주가상으로 다 그러네요. 네. 그 동방의 어떤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네.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형성된 테마기고 아직까지 이제 쿠팡이 상장되려면은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항시 이런 거 할 때 참 고민이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붙들고서는 그냥 계속 가져가다가 수익 다 반납하고 또 손실로 그런 경우 돌아서거든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걱정이기 때문에 네. 예, 적은 돈으로 트레이딩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적정선에서 예. 일단은 수익 실현 자리 찾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네, 쿠팡 관련된 종목들은 저희 정리해 드릴게요. 네, 큰 그림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예, 예측보단 신호를 읽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지금 먹금 정도 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 단계로 보는데요. 우산을 꺼내는 단계, 우산을 펴는 단계, 네. 처마 밑으로 피해야 되는 단계. 그건 심각한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우산을 꺼내는 정도면 돼요. 1단계. 예, 그 네. 15% 정도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가령 이제 5일선 깨고 11선 깨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좀 이제 험악하게 좀 내려온다. 네, 미국 네. 증시가 그러면 또한 15% 정도 우산 펴야 되겠고 네. 20일 정도 깬다 이러면은 이제 처마 밑으로 좀 피하는. 피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되니까 지금 이제 신호를 좀 읽고 미리 뭐 불안감에 너무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산을 핀다라는 거는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산을 편다는 거 한 15% 정도 더 현금화. 현금화. 예, 15%, 30%, 50%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너무 명확하게 단계 구분해 예. 주셔가지고 저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